후, 예. 어우, 트립 꾸미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재밌냐? 예스. Bye. Good night, guys. 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애들이랑 하루 종일 놀고 이제 야간 근무까지 하고 왔거든요. 지금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났는데 피곤하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 날입니다. 할인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일하면서 달력을 잠깐 보니까 제가 벌써 호주 온 지 100일이 지났더라고요. 정확히 오늘이 지금 104일 차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호주 100일 차의 워홀 후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뭐 박싱데이나 이런 거 할인 뭐 얼마나 하나 잠깐 간단하게만 보고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따로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통문화입니다. 교통문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교통문화 자체가 보행자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보행자 신호를 받고 지나가고 있어도 차들이 그냥 가거든요. 지금은 저게 빨간불인데 저게 초록불로 바뀌고 제가 건너가도 애들이 신경을 안 써요. 한번 이제 제가 제 신호 받고 건너고 있었는데 여기서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한테 빵거리는 거예요. 제 신호인데. 그래서 어이없어서 그 자리 멈춰가지고 노려봤더니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약간 교통문화가 이상해요 여기. 자, 아무래도 캐나다 워홀을 했다 보니까 캐나다랑 비교하게 되는데 캐나다는 교통문화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 나이스하고 보행자들이 그냥 길 건너고 있으면 한 100m 앞에서 서줘요. 그래서 먼저 지나가라고 이렇게 손짓 해주고.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여기 박싱데이라고 써있네. 박싱데이 세일. 근데 사실 제가 있는 케언즈가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이런 쇼핑 물가를 보여드릴 곳이 없어요. 쇼핑을 여기 센트럴에서밖에 못해서 이런 거 보면 뭐 다이아몬드도 세일하네. 529불. 그래서 저번에 불크 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캐리어 같은 것도 50% 세일하고 옷을 좀 많이 할인하네. 60% 할인.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박싱데이 때 막 줄 서서 사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비해 사람이 많긴 한데 막 미국처럼 줄 서서 사고 박싱데이 기다렸다가 몰아서 사고 이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소보다 좀 많이 사람들이 쇼핑하는 정도? 그나마 뭔가 쇼핑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프 때랑 할인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박싱데이라고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더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불프 때도 그렇고 항상 이 홈웨어 쪽이나 가전 쪽을 할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케언즈가 뭐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뭘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옷이나 이런 것만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결론은 막 박싱데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싸지는 않다. 싸긴 싼데 불프에 비해서 불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할인율이. 저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지금 왔습니다. 먼저 제 요즘 근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일을 별로 못한다고 찡찡거렸었는데 그 사이클론 때 이후로 사이클론 때 저 혼자 일하면서 개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뭔가 저희 매니저가 저를 좋게 본 건지 계속 새로운 업무에 저를 넣고 막 야간 근무에도 저를 넣고 내일도 원래 쉬는 날인데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일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따로 세컨잡 같은 거 구할 뭐 시간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은 뭐 지금 시프트 받는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2주 동안 72시간인가 일했거든요. 이게 세컨 비자 따려면 주에 35시간 이상씩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충족하고 해서 요즘 좀 만족스럽습니다. 돈도 뭐 야간 근무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해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호주 100일차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후기 비용. 제가 호주 올 때 초기 비용을 얼마 들고 왔냐면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들고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저는 이제 사실 초기 정착 비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정착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호주 여행을 하고 정착을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초기 비용을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케언즈에 딱 도착했을 때 2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200만원 정도 있어서 이제 임시숙소에서 지내다가 밥 바로 구하고 집 바로 구하고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데 호주 오셔서 이제 한 달 정도 뭐 집이랑 잡 구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을 둔다고 쳤을 때 한 200만원
300만원 선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조금 절약하고 뭐 도미토리 같은 데서 잘 수 있고 요리 같은 거 뭐 호스텔에서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나는 방을 혼자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200~300만원보다는 조금 더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가 이 숙소값이랑 외식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좀 넉넉하게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준비물인데, 준비물은 사실 딱히 들고 올 게 없거든요. 뭐 본인이 평소에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들고 오면 좋긴 하지만 호주에 다 있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 정말 사소한 거 뭐 샴푸나 바디워시 뭐 이런 씻는 용품이나 아니면 펜이나 뭐 공책 이런 거 다 뭐 널려 있고, 웬만한 공산품 이런 건 여기 K마트라고 있거든요. 대형마트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랑 다이소 사이 정도의 느낌? 거기서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너무 막 많이 챙겨오지 마시고 딱 본인이 평소에 쓰는 것만 챙겨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 몇 개 정도랑. 그리고 어댑터는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쓰는 건 220V다 보니까 이게 변환이 돼야 되니까 어댑터는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샤오미 어댑터를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만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변환 그 여행용 어댑터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꽂는 그거 사이즈 자체가 커가지고 아래에 꽂으려고 하면 이게 사이즈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꽂으면 이게 여기에서 파란색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호스텔 도미토리 같은 데 갔을 때 자려고 불 다 껐는데 거의 파란색 조명만 계속 빛나가지고 애들한테 좀 눈치 보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냥 제 방에서 쓰는 거라 제 방에서 파란색 불빛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댑터 정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호주 오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유심 개통이랑 TFN 번호 받기, 그리고 계좌 개설, 이거 3개는 무조건 호주 오시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유심이야 뭐 바로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바로 개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텔스트라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텔스트라를 썼습니다. 아니면 텔스트라 계열사에 있는 RD 모바일인가? 그것도 많이 쓰시고, 그게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그것도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심 같은 경우는 여기 콜스나 우럴스라고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유심을 팝니다. 프리페이드 심이라고 파는데 2불? 2불인가 5불? 막 이 정도 주고 파는데 거기에 설명서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엄청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월 결제 이거 신청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엄청 쉬워요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이 계좌 개설인데, 보통 이제 워홀러분들이 커먼웰스라는 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부터 그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거든요. 계좌 그 하는 게.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그 커머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데 블로그 보면 엄청 자세히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거 해서 계좌 만들어서 카드 발급받을 은행 지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2주 뒤에 카드랑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서 호주 오셔서 조금 기다렸다가 카드랑 이런 거 계좌 이런 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TFN은 한국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호주 오셔서 바로 해야 됩니다. TFN을 왜 해야 되냐면, TFN이 이제 텍스 파일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제 세금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이 다 세금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개는 호주 오시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착착착 해서 직구하고 잡구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 순탄한 후기 정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이제 보통 술 파는 음식점에서 일하실 분들은 RSA라고 그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그게 달라서 그 지역용 RSA를 따셔야 돼요. 저는 아직 뭐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쪽 일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카드라는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또 뭐 포크리프트 이거 타실 분들은 포크리프트 자격증 따시면 되고, 직종에 맞게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 자격증을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증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집인데, 집 구하는 건 이제 보통 뭐 한인 쉐어하우스를 구하시려면 한인 커뮤니티에서 구하시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이 오지 쉐어하우스나 한인 쉐어하우스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요리 같은 거를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한인 쉐어스 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뭐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오지 쉐어스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오지 쉐어스는 이제 뭐 사이트들이 있어요. 검트리라든지 식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호주는 페이스북이 아직 엄청 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든지 페이스북 바이 앤 셀 뭐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 이름 치고 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던가 페이스북 바이 앤 셀 이런 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집 매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주인이랑 연락해서 나 이 집 인스펙션 하고 싶다 해서 날짜 잡으시고 인스펙션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살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이제 보통 보증금을 처음에 내거든요. 보증금 내고 이제 여기 잘 돼서 집 옮겨서 그때부터 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집 구하는 것도 엄청 운이 많이 따르는 거라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지금 구해서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몇몇 분들 보면 구한 집들이 좀 별로여가지고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우스메이트라든지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출근 시간은 어떻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식 같은 거 뭐 이렇게 해 먹어도 되냐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체크를 하셔서 좀 좋은 나한테 맞는 집을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업, 잡인데 저는 운 좋게 여기 오자마자 한 이틀 만에 잡을 구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레주메를 돌렸습니다. 전 호텔들 돌아다니면서 하우스키핑 부서에 다 레주메를 돌렸는데, 요즘은 사실 직접 레주메를 그렇게 막 돌리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구인하는 데가 많거든요. 요즘은 그냥 호텔에 직접 레주메 냈을 때도 우리는 직접 레주메 안 받는다, 인터넷으로 지원해라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트리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서도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저도 현지인 친구한테 들은 건데 조라라는 사이트거든요. 어플도 있어요. 조라라는 사이트를 현지인 애들도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애들이 세컨 따려고 많이 오다 보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엄청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으로 보내면 안 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게 계속 쌓여 있으니까 레주메가.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실 직접 돌리는 게 효과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잡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직업 추천을 하나 좀 해드리자면, 영어 실력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저 포함,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와서 한인잡을 해야 되냐, 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호텔잡이거든요. 호텔잡.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하우스키핑 잡인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호텔은 4성급 이상입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뭐 사기치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엄청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법정 최저시급이랑 뭐 법정 주말시급 이런 걸 다 사기 안 치고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그냥 뭐 모를 때 잡 구했는데 뭐 사장이 사기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게 고민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호주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큰 호텔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저 왜 추천하냐면, 제가 지금 일하는 호텔도 한국인이 저밖에 없거든요. 다 외국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고, 근데 영어를 쓰는 그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할 때 영어를 쓰는 부담은 없어요. 일할 때는 뭐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미팅하고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영어로 계속 막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따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행아웃을 해서 영어 실력을 키우거나 이러기에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한인잡은 하기 싫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 직업을 추천드려요. 저도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호스피탈리티 잡이라고 해서 하우스키핑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현지나 아니면 뭐 타운즈비 이런 외곽 지역들은 호스피탈리티 직업에서 일을 해도 세컨 비자를 줍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매력인데, 뭐 농장이나 공장 가서 힘들게 세컨 비자를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우스키핑 잡도 피지컬 잡이라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물론 있긴 한데, 뭐 땡볕에 농장에서 일하거나 이런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실내에서 일하는 거니까, 에어컨 쐬면서 실내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육체적 힘듦이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덜하다. 그리고 이제 시티에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이 직업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직업이 이제 생각보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레주메 돌리셔서 일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세컨 비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는 그 요건이 88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88일 만에 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88일 조건이 뭐냐면 주 35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 있다고 치면 5일 동안 주 35시간 이상을 일하면 이제 휴일 2일까지 카운팅이 같이 되는 겁니다. 7일로. 그 미만으로 일하면 이 일주일 7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 4일 일한 정도? 이 정도밖에 카운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해서 주 35시간 이상을 넘길 수 있는 잡을 나는 잡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캐주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시간을 못 채울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이런 케언즈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왜냐면 이 고용주들도 어차피 애들이 세컨 비자를 따고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시프트를 많이 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주 35시간 이렇게 일 시키는 것보다 여러 명 뽑아서 그냥 얘 하루에 뭐 3, 4시간씩 이 정도 일 시키는 게 얘를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용주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시프트를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캐주얼 잡을 하시는 분들은 세컨 잡을 많이들 하시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일수를 많이 채우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워홀을 하시다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비자가 3달 남았어요. 그래서 3달 남았으니까 나 근데 호주 좀 더 있고 싶다 해서 3달 남았으니까 가서 바로 일하자 해서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 상황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호주 워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보고 더 뭔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호주의 장단점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호주의 장점은 첫 번째는 당연히 높은 시급입니다. 시급이 높아서 사실 일을 조금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기에서 오는 이제 워라벨이 엄청 좋습니다. 캐나다보다도 워라벨이 더 좋아요 여기가. 일 끝나면 이렇게 낮이 있는 삶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고 단점이 있나? 행정 처리 이런 게 좀 늦다는 거? 뭐 택배나 이런 거 시켜도 엄청 늦게 오고 근데 사실 이거는 호주만의 단점이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단점이라면 그게 단점입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막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물가가 좀 비싼 거? 그 정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나중에 Q&A 영상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캐나다랑 호주 워홀도 한번 비교하는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캐나다 워홀도 하고 지금 호주 워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워홀 오시는 분들이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뭐 장단점이라든지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호주 100일차를 맞아서 후기나 느낀 점들을 좀 담아봤는데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100일이야? 와.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